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10일 1시간 반 동안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양측 모두 최고 수준의 접촉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은 트럼프를 모스크바에 초대했습니다. 트럼프는 협상이 생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중동 상황, 에너지 문제, 인공지능 기술 개발 전망, 달러 문제, 그리고 물론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두 사람은 미국과 소련이 나치 독일과 그 동맹국에 맞서 나란히 싸웠던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주제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두 나라의 강점과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큰 이익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중단하고 싶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도 자신의 선거 구호인 상식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향후 추가 접촉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평화 협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2기 임기 동안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첫 회동을 위한 잠재적 장소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벌 오피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만나 뭔가 이루어질지 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과의 전화 직후 젤렌스키에게 전화해 푸틴과의 협상 내용을 알릴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리고는 젤렌스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푸틴처럼 전쟁 종식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가 그리 순순히 백기를 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트럼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CIA 국장 존 래드클리프,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위트코프가 협상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지난 4년 동안 집권했다면 러우전은 결코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크렘린에 따르면 트럼프는 푸틴에게 시간을 내주고 미국인 마크 포게를 석방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 매체는 트럼프가 푸틴을 협상에 끌어내기 위해 최대 압박을 가했다고 떠드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트럼프는 적대 행위를 신속히 종식시키고 평화적인 행동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주장 중 하나인 우리나라가 협력할 때가 왔다는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회담 후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를 모스크바에 초대했으며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관리들과 만날 의향이 있음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스크바 방문 초대를 수락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두 정상이 대면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푸틴과 트럼프 사이의 첫 번째 통화는 아니고 아마도 두 번째 전화 통화도 아닐 것입니다. 앞서 서방 언론은 두 나라 정상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 이미 여러 차례 협상을 했다고 보도했지만 이 모든 일은 대중에게는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첫 전화 통화에서 푸틴과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의 개요를 논의했고 젤렌스키가 더 이상 합법적인 통치자가 아니고 우크라이나를 대신해 문서에 서명할 권리가 없으므로 그 나라에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우크라이나 측이 아직 러시아와 미국 대통령 간 협상 소식에 어떤 식으로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수요일에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포스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유치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는 군사적 행동이 미국 대륙이 아닌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비군사적 지원의 모든 부담을 유럽이 떠맡아야 한다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유치하다고 말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는 키예프의 나토 가입은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나토의 대장격인 미국은 나토의 우크라이나 개입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나토 회원국 개별적으로 평화유지군을 보내는 것은 알아서 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경우 나토 동맹 전체 차원이 아니니 집단 방위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독자적으로라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싸우겠다고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도 키예프의 나토 가입이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헤그세스의 발언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통화와 관련해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의 편집장 콘스탄진 말로피에프는 두 정상 간의 개인적 접촉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트럼프가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에 참석할 가능성도 그리 환상만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승절에 미국에서 큰 손님이 올 것이라는 메시지도 흘린 바 있습니다. 그는 두 정상이 위대한 역사를 이해하고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는 것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하려는 의지에 대해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아마도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지만 그들의 의견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로페이프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에 대한 위대한 나라들 간의 대화를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며칠 동안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면 트럼프 평화계획의 윤곽이 더 뚜렷해집니다. 첫째, 젤렌스키의 미국 방문이고 둘째는 2월 14일부터 16일 사이에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유럽의 모든 엘리트가 참석하게 되며 JD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도 참석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경우 키예프의 초통첩이 내려지고 두 번째 경우에서도 유럽의 호전파들에게 비슷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우크라이나 갈등의 주요 책임 있는 미국은 유럽이 평화유지군을 보내든 말든 손을 털게 됩니다. 로우존은 바이든 행정부가 벌인 것이지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2년에 자신이 미국 대통령이었다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수백 번이나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회담이 결렬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결렬되면 그의 평판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가 고집을 부리면 그는 축출됩니다. 우크라이나 정치 엘리트들도 젤렌스키를 공격해 그들의 공통된 죄에 대한 희생양으로 만들라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